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안성의 함께오래 동물병원에서 양돈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동욱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동물복지, 그 중에서도 우리 돼지와 관련된 내용 중에 임신 군사를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강의를 했던 내용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 교배와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사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다소 좀 먼 얘기라고 생각하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멀게만 느껴지는 이 임신군사를 미리미리 좀 고민하고 준비를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제 문제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먼저 좀 고민해서 그 시기가 닥쳤을 때 남들보다 좀 더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의 목차는 총 이제 5개로 이제 5개의 강의로 구성이 될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상상은 해보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전혀 이제 생각하고 있지 않은 군사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같이 좀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강의는 군사를 이제 선택을 해야 할 때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여러 가지 이제 군사의 종류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3강부터 5강까지는 그 여러 가지 군사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3가지의 군사 스타일. 그래서 세 번째 강의에서는 ESF라는 그 모던 전자동 급이기를 사용한 군사 방식, 그다음에 네 번째 강의에서는 프리 액세스 스토리라는 군사 방식, 그다음에 5번째 강의에서는 트리클 피딩이라는 다소 이제 복고적인 방식의 이제 군사 사육 방식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강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 강의의 이제 첫 번째 주제, 상상은 해 보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군사가 앞으로 10년 안에 의무적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알고들 계시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농장에서 군사로 전환을 한다면 어떻게 전환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보신 분은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 군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던 이유는 사실은 제가 2012년, 13년 이렇게 이제 근무를 했던 농장이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이제 획기적으로 임신 군사를 먼저 선도적으로 전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 그런 것들을 사실은 누구하고 이제 같이 좀 나누고 싶었지만 주변에 군사를 하는 분들이 거의 없었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도 현재 군사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고, 그다음에 10년이라는 그 유예 기간 때문에 먼 얘기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빨리 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제 제가 이제 요 강의를 특별하게 준비를 하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제가 2013년도에 근무했던 농장의 임신 군사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제가 2017년도에 덴마크의 이제 농장을 방문해서 현재 그 덴마크에서 운영 중인 임신 군사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두 사진을 이렇게 놓고 보면 모던들이 전부 다 누워 있고 굉장히 편안해 보이고, 그래서 제 위에 이제 그 비둘기 마크를 이렇게 붙여놨는데 뭔가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죠. 그래서 저 사진만 놓고 보면 정말 임신 군사는 임신 모던들한테 평화로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거라고 어떻게 보면 좀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보호단체나 아니면 동물복지를 좀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저런 사진만 보시고 임신군사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지만, 사실은 저 사진을 찍는 순간 자체는 평화로울 수 있겠지만 저 임신군사 안에서 벌어지는 24시간을 우리가 꼬박 지켜본다면 과연 군사가 그렇게 녹록하고 평화로운 것만은 절대로 아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같이 고민하자고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2013년 1월 1일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이제 그 세계적으로 봤을 때 유럽이 가장 먼저 임신군사를 법적으로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저 카운실 다이렉티브 2008/120-EC라는 조항이 이제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2008년에 앞으로 5년의 유예 기간을 주고 2013년 1월 1일부터 유럽의 모든 농장들은 임신 군사를 교배 4주 후부터 의무화하도록 법안이 통과가 됐고, 201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제 유지돼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10년 유예 기간을 주고 2029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군사를 의무화하도록 돼 있는데,
만약에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눈을 떴는데 갑자기 2029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장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임신사에는 스토리 가득 차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 안에 2030년 1월 1일까지 임신군사로 전환을 해야 한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고민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은 오른쪽에 그 우리나라의 이제 동물복지청 특산 기준, 그래서 2030년에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유럽과는 그래도 2주의 시간을 저희가 더 줬어요. 그래서 교배하고 나서 6주 이후부터는 군사 사육을 의무화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임신돈 바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평사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하는 법안이 이제 통과가 돼서 2030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양돈 농장에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라는 기간이 사실은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사실은 또 막상 준비를 하고 고민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눈을 떴는데 2029년 12월 1일이다. 그래서 한 달 남았다. 그럼 임신군사를 어떻게 바꾸지라고 했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뭐 군사니까 있는 스토를 그냥 드러내고 대충 칸막이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모돈을 비육돈 하듯이 무리 지어가지고 사육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동물복지, 보호단체, 요러기서 이제 그 모돈의 군사 사육을 스톨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있는 스톨을 떼내고 그냥 넓게 군사를 만들어서 모돈만 넣어주면 다 되는 게 아니냐라고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10년의 유예 기간을 줬고요. 2025년까지 모든 양돈 농장이 임신군사로 전환을 하도록 법안이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참 캐나다의 농장들도 임신군사로 전환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 캐나다의 그 임신군사 전환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농장이 이제 임신사에 있던 스토를 드러내고 군사로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직까지 이제 스토리 저렇게 좀 뒤로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일부를 조금씩 스토를 철거해내고 군사로 만들면서 이제 바꿔가는 과정인데, 만약에 정말 이제 단순하게 스톨만 떼내고 그 군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모돈을 집어넣는다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임신사에서 스톨이 있다는 존재 하에 어떤 일상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료 조절을 하죠. 모돈의 체형에 따라서, 임신돈의 주차에 따라서, 뭐 임신 초기냐, 중기냐, 말기냐에 따라서 이제 사료량을 조절을 개체별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신돈에 대해서 이제 분만하고 나서 충분한 이제 항체를 초유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임신돈들한테 백신을 실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돈들의 건강 상태나 체형을 스토라에 있는 모돈들의 이제 뭐 일어섰을 때나 누워있을 때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죠. 근데 이제 이런 과정들이 군사에서 시행이 된다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할까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군사로 전환을 했고 무리를 지어가지고 군사 칸에다가 넣어놨는데, 사료 조절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스톨 같은 경우에는 자기 밥그릇이 있고 자기 계량통이 있고 항상 모돈은 그 자리에서 정해진 양을 먹게끔 되어 있는데 군사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개체별 사료 조절이라는 게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모돈들이 대부분 임신사에서 스톨 안에 주차별로 차례차례 이렇게 놓여 있죠. 그래서 뭐 분만 전 몇 주 차에는 무슨 백신, 몇 주 차에는 무슨 백신해서 그 주차에 해당되는 쪼로록 있는 모돈들을 스톨 안에 있는 상태에서 백신을 한 마리씩 접종을 해 나가면 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그 백신을 다 접종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군사에서 여기저기 이제 그 여러 그룹의 모돈들이 섞여 있는 상황이라면 그 모돈이 몇 번이고 얘가 지금 임신 몇 주 차고 얘가 어떤 백신을 맞아야 되는지를 찾고 적용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임신 군사가 있는 농장에서 근무를 할 때 모돈의 백신을 하는 데만 한나절이 넘게 걸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모돈을 일단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백신이 보통 한 가지만 놓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백신을 맞잖아요. 임신 뭐 4주 전에 백신이 있고 5주 전에 백신이 있고 뭐 3주 전에 백신이 있고, 그래서 그 백신을 맞을 모돈들을 다 일일이 군사에서 찾아서 라카로 색깔을 구분해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백신을 적용을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건강 상태나 체형을 확인하는 것도 사실은 저 아래 사진처럼 모돈들이 전부 다 누워 있으면 체형 확인이라는 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누워있는 애들을 깨울 수도 없고요. 저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는 얘가 과비인지 말랐는지 적정인지 사실은 확인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개체별로 모돈들의 상태를 관리를 해주는 게 군사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모돈을 찾는데 저희가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넓은 이제 광범위한 범위 안에서 하나의 어떤 특정한 거를 찾을 때 뭐 이제 한양에서 김서방 찾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외국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집더미에서 바늘을 찾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저 옆에 그 집더미에 누워 있는 이 군사의 임신 모돈들을 보면서 집더미에서 바늘 찾는 거와 집더미에서 특정 모돈 군사에 있는 모돈들 중에 한 마리를 찾아내는 게 거의 차이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임신 군사로 전환을 할 때 그러면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밥을 먹는 방식이 달라지죠. 그래서 어떻게 밥을 먹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무리를 어떻게 지어야만 현장에서의 관리가 용이할 것인지 또는 투쟁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때문에 이제 무리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농장의 구조, 우리 농장은 지금 임신사가 2동으로 돼 있다, 아니면 3동으로 돼 있다, 아니면 1동으로 돼 있다, 그 다음에 동선이 어떻게 돼 있다, 여러 가지 우리 농장에 맞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한 방법을 모든 서로 다른 스타일의 농장에 적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데, 군사로 전환할 때 투입 가능한 자금의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또 이제 선택의 폭이 이제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사다 보니까 여러 마리의 모돈들이 한꺼번에 생활을 하고 사실은 개체별로 이 모돈의 상태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임신사보다도 더 관리자의 눈이 매서워야 됩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모돈 혹은 잠깐 일어나서 움직이는 모돈들의 활동을 관찰을 하면서 바로바로 문제 있는 모돈들을 찾아낼 수 있는 굉장히 노련한 관리자의 어떤 그 안목이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 임신군사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사실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대개 보면 강 건너 불구경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게 이제 발등에 불이 됩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사실은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의 얘기도 아니고 유럽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2년도에 6월 달에 제주도에서 있었던 그 세계 양돈 수의사 대회에서 유럽에 있는 수의사들을 만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는 2012년에 이미 임신 군사를 경험을 했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럽에서 이제 조만간 6개월 후면은 법적으로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군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유럽 지금 상태가 어떤지 너희들 군사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6개월 전만 해도 아직까지도 30% 이상의 농장들이 군사로 전환을 하지 않고 있다. 굉장히 좀 여유로웠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사실은 강 건너 불 구경을 하는 농장들이 한 30% 정도 됐다면 2013년 1월 1일부터 실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서 농장들이 급하게 군사로 전환을 했고 급하게 군사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많은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계속해서 겪으면서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는 그런 것들이 되풀이 됐다라는 거를 이제 유럽의 수의사분들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이제 영어로 이렇게 달아놓은 내용은 뭐냐면 제가 이제 2020년에도 임신 군사와 관련된 웨비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여러 수의사분들께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10년 안에 이제 군사를 전환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 있는 양돈 농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마디만 해달라고 했을 때 이제 답을 해주신 분이 뭐라고 했냐면 10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강 건너의 불이 곧 발등의 불이 될 수 있으니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충분히 고민하고 많은 작은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최종적인 최적의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첫 시간에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미래에 10년 뒤에 닥칠 임신 군사를 미리미리 좀 고민을 해야 되고 그 고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모든 군사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